이 노트북은요, 나는 문서 작업, 인강이 주 목적이야. 그래서 고성능은 필요 없어. 그런데 또 렉 걸리는 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노트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2022년 3월 가성비 노트북 탑 5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맥북 에어 쿠팡 노트북 판매 순위에서 1위를 계속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품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인지라 오늘은 재고가 좀 있는 윈도우 노트북들 위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인텔의 가장 최신 CPU인 12세대 CPU가 나왔고요. 그걸 탑재한 노트북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이 무려 이전 세대 CPU에 비하면 1.7배나 성능이 좋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2세대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을 기다려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차라리 11세대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 혹은 라이젠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의 11세대 CPU, 라이젠의 4세대 CPU만 써도 우리가 주로 하는 문서 작업, 동영상 편집, 롤, 피온, 메이플, 서든 같은 캐주얼한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이상은 현역으로 쓰고도 남습니다. 내 노트북의 최고 사양까지 뽑아내고 말 거야, 내 노트북을 가혹하게 쓸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굳이 12세대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노트북입니다. HP의 2020 노트북 14인치입니다. 가격은 659,000원이고요. 라이젠 5 5500U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512GB, 램은 16GB, 무게가 1.46kg에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노트북은요, 나는 문서 작업, 인강이 주 목적이야. 그래서 고성능은 필요 없어. 그런데 또 렉 걸리는 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노트북입니다. 라이젠 5500U CPU라면요, 메이플, 롤 같은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고 옵지 같은 게임도 램이 16GB로 넉넉히 받쳐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픽만 타협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에요. 14인치라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가 TN 패널이 아닌 IPS 광각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좌우 상하 어디에서 보든지 깨끗하고 쾌적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만큼 무게도 1.46kg.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생각보다 가볍진 않지만 1.5kg이면 충분히 휴대 가능한 무게거든요. 솔직히 이 가격, 이 성능에 1kg 초반대를 찾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정말 성능도 좋고 무게도 충분히 가벼운, 휴대가 가능한 정말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윈도우가 미설치되어 있어요. 이 가격에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히려 램이라든지 CPU라든지 뭐 하나 성능이 떨어졌을 텐데 차라리 직접 설치가 가능한 윈도우가 빠져있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를 직접 설치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HP 노트북 추천드려요. 자, 다음 노트북입니다. 델의 2021년 인스피론 15인치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769,910원, CPU는 라이젠 5 5500U, 아까 설명드린 HP랑 똑같죠. SSD는 256GB, 램은 8GB, 그래픽은 라데온 그래픽스에 무게는 1.6kg,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CPU는 앞에 나온 제품이랑 똑같은데 SSD랑 램은 더 적네? 근데 왜 더 비쌈? 윈도우 10 포함입니다. 빛 반사 방지 안티 글레어 15인치 대화면입니다. 14인치랑은 달라요. 그리고 배터리도 12시간으로 더 오래 가는 등 짜잘짜잘한 장점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사실 앞에 나온 HP 노트북보다는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련된 노트북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여기 이 베젤, 이 베젤이 인스피론이 정말 얇아요. 그래서 아까 그 HP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노트북으로 볼 수 있고요. 1.6kg이라서 솔직히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기 조금 무겁습니다. 백팩이 필수예요. 대신 15인치다 보니까 키보드 배열이 오른쪽에 보조 숫자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엑셀 자주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이 보조 숫자패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HP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 특화된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사실 은근 복잡하거든요. 윈도우 설치를 못한다? 어떡하지? 이거 유튜브 보고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델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델도 정말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고 램이 8GB라고 하지만 정말 고사양 게임이거나 정말 고사양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8GB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라이젠 5 5500U가 동일한 인텔의 i5급 CPU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고요. 소비 전력도 적어서 배터리 성능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젠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을 추천드리는데 다들 인텔 CPU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젠 CPU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제 데스크탑도 라이젠 9 CPU 쓰고 있거든요. 최고입니다. 다음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2021 아이디어패드 슬림 5 프로 14인치입니다. 가격은 928,81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00U, SSD는 512GB, 램은 16GB, 그래픽은 지포스 MX 4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요. 무게는 고작 1.4 1kg, 프리도스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은 진짜 가성비 갑 오브 갑이라고 볼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사실 삼성이나 LG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에선 솔직히 성능 좋은 노트북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용도, 대신 서비스가 좋고 휴대성이 좋다, 이 정도의 노트북들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레노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성능 좋은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 정말 좋습니다. 일단 라이젠 5600U로 앞서 소개해드린 노트북들이 5500U거든요. 그것보다는 성능이 10에서 20% 정도 더 좋습니다. 솔직히 10% 20%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할 차긴 한데, 영상 편집이라든지 게임 같은 CPU나 램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체감될 거예요. 램도 16GB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사실 15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는 LG 그래만 봐도 보통 램을 기본으로 8GB만 넣어주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16GB를 넣어줘서 정말 넉넉합니다. 사실 요즘 크롬 같은 인터넷 프로그램만 켜봐도 램을 엄청 잡아먹죠. 램 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게임을 또 동시에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램이 막 엄청나게 필요하죠. 동시에 멀티태스킹 안 해도 웬만한 요즘 게임들은 램을 정말 많이 잡아먹어서 16GB 정도라면은 정말 게이밍 용도로도 좋습니다. 이게 또 왜 좋냐면 MX450이란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이밍 된다고? 배그? 로스트 아크?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옵치 같은 게임 정도는 굳이 사양을 타협하지 않아도 권장 사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IPS 광시야각 디스플레이에 2.2K 고해상도를 지원합니다. 14인치 화면이 조금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줘서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색 재현력, 이건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90몇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100이에요. 100 수치가. 100이면 당연히 좋겠죠.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작업하시는 분들,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노트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그런 단점은 없어? 단점 있죠. 프리도스입니다. 윈도우를 직접 설치해야 돼요. 윈도우 정도에 그냥 깔면 되지. 근데 이게 레노버 제품들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윈도우를 설치하는 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됩니다. 이게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온라인에 연결돼서 막 드라이버를 찾아주거든요. 근데 레노버는 인터넷 드라이버가 안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접 레노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제품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내 제품에 맞는 드라이버를 USB로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그걸 노트북에 끼워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노트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빡치실 거예요. 환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잡해, 난 이 컴 못 쓰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혹시 좀 컴 잘할 친구가 있다면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야 너가 좀 해줘 라고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동네 PC 수리점 가서 한 5만원 안쪽으로 돈 지불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14인치입니다. 방금 앞에 설명드린 거랑 거의 제품이 비슷하죠? 또 레노버야? 윈도우가 없으니까 난 패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7만 9,770원이고요. CPU는 인텔의 i5 11세대 11300H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512GB, 램은 16GB, 외장 그래픽카드 MX450이 들어가 있고요. 무게가 고작 1.39kg, 윈도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CPU가 라이젠 5랑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좋다는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디스플레이가 OLED에 2.8K의 90Hz 추세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이나 게임 보통은 30fps, 30프레임 정도 되거든요. 30프레임이라 그러면 1초당 30장의 사진을 보여줘서 우리가 보는 영상이 다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를 30개를 빠르게 보여주니까 그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런데 이건 30이 아니라 90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초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동작이 끊기지 않고 더 많이 보이겠죠.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 일상에서는 크게 못 느끼지만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헤르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0Hz 그 이상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90Hz 정도면 정말 좋다라는 거. 아까 슬림 5 모델이랑 마찬가지인데 14인치가 사실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16대 9 비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죠? 유튜브 화면이 16대 9 비율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청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위아래가 좀 짧다 보니까 정보가 아쉽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정도 크기에서 살짝 아래로 한 요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확실히 정보량이 많겠죠. 지금 이 자막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4인치 모델이 16대 9가 아닌 16대 10 비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화면의 정보량이 훨씬 많아요. 다른 16대 9 비율을 가진 노트북들보다.
사실 그래서 삼성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16대 9를 유지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LG만 해도 15인치 이상으로 가면 16대 11을 쓰고 있어서 확실히 LG 그램이 업무용 노트북 사랑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6대 10이라서 업무 용도로 쓰기에도 좋다는 거. 그리고 오디오가 하만 카돈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요. 무게는 아까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0.2kg 가볍네요. 배터리는 약 1시간 정도 더 갑니다. 12시간이나 갑니다. 결국에 아까 슬림5랑 좀 비슷하지만 윈도우 설치나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짜잘한 것들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ASUS 2021 비보북 프로 OLED 15인치입니다. 가격은 119,900원이고요. 라이젠 5 5600H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256GB, 램은 16GB, 무게는 1.65kg으로 들고 다니기엔 조금 무겁지만 휴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픽카드가 대박입니다. 그래픽카드가 무려 RTX 3050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윈도우는 당연히 프리도스고요. 이번 건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배그, 로스트아크, GTA5 등 고사양 게임들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임들이 CPU는 그냥 i5 정도만 돼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요. 램도 16기가만 되면 넉넉히 플레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래픽카드거든요. 아까 그 MX450 같은 외장 그래픽카드 절대 못 돌립니다. 이건 안 돼요. 캐주얼한 온라인 게임들 말고는 대부분 다 외장 그래픽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여기서 노트북 게이밍용으로 쓰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엔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면 엄청 노트북이 무거워져요. 2kg 이상 가고 가격이 막 200만원대를 가거든요. 얘는 1.65kg, 2kg 안에 들어오고요. 가격도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RTX 3050 GPU 램이 4기가나 들어간 노트북입니다.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DR 레저렉션, 와우, GTA5, 스타2 권장 사양은 훨씬 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CPU도 5600U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인데 이건 5600H라서 고성능 CPU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냐겠냐마는 어쨌든 조금 더 좋은 CPU라는 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게이밍 노트북을 원하는데요, 발열이 좀 없고요, 조용한 노트북을 쓰고 싶어요. 이건 약간 뭐냐면 마스크를 낀 채로 100m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100m를 완주 딱 했어요. 근데 야 너 숨소리 내지 마, 너 그리고 땀도 흘리지 마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CPU랑 GPU의 최고 성능을 활용하게 두고 팬을 안 돌려주면 노트북 망가져요. 그래서 시끄럽더라도 냉각을 잘 시켜주는 팬이 잘 작용하는 게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엔 팬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콧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어서 숨 잘 쉴 수 있고요. 발열 처리 잘 됩니다. 추가로 얘도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굳이 별도의 스피커 연결 없이도 이 노트북 자체만으로도 만족감 높은 소리를 내준다는 거. 무게도 사실 1.65kg이라서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노트북들은 대부분 막 2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충분히 휴대 가능하고 학교에 들고 가면서 쉬는 시간에 공강의 게이밍 용도로 쓸 수도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오늘 제품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의 예산과 나의 목적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노트북 한번 찾아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